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활동지에 있는 시자모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한 번의 선언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칸을 지정받는 방식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처럼 정수형으로 다양한 변수명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각각의 변수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명을 이용할 때는 변수명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다양한 변수명을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 즉 인티저형의 결국에 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열로 선언해서 이 하나 한 번에 할당을 받고 이 배열의 인덱스값은 0부터 할당이 되게 되는데 이 배열의 인덱스값을 이용해서 또 각각의 요소들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열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형의 변수 선언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일한 자료형입니다. 정수형으로 선언했으면서 여기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을 선언했으면 그 배열에는 모두 다 정수형만 가능하지 다른 걸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의 다른 자료형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구조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동일한 자료형의 배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시자모 방식에서는 지금 문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만들어진 배열, 이거를 줄여서 문자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문자열이라고 얘기하고, 문자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어떤 문자 배열을, 즉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 3칸짜리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3칸이 만들어집니다. 0, 1, 2. 그리고 입력을 할 때 A, B, C 하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면 주의할 점, 문자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컴퓨터가 항상 널문자를 넣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사용자가 A, B, C라고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A, B를 넣어주고 마지막에다가 널문자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A, B, C 3칸을 잡았으니까 A, B, C까지 입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입력은 여기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 뒤에 부분은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입력을 받을 때 그 부분이 미리 입력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을 설명할 때는 마지막에 항상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게 배열을 선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배열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구조에 가서 조금 더 다룰 것이고 다른 예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자모에서 사용하는 문자 배열에 관련된 부분들, 그 배열의 개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에 들어와서 이제 시자모에 문자 배열을 입력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만드는 버전은 2.0입니다. 버전 2.0이고요. 자, 그러면 버전 1.0을 보겠습니다. 자, 버전 1.3까지 만들었었는데 이제 메뉴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문자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에서는 문자열을 암호화할 때 이렇게 글자 한 글자씩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글을 입력했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 글자씩만 입력할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복구화를 할 때도 한 글자씩만 복구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국으로 종료시키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열을 이용해서 같은 키값, 3이라는 키값을 이용해서 모두 다 암호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배열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하나씩 처리할 때는 여기 있는 캐릭터하고 필요한 문자 이렇게 따로따로 선언을 했습니다. 글자가 하나씩, 문자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바뀐 버전에서는 이렇게 문자의 배열을 50개씩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 C, E, 그 str은 그냥 스트링 약자로 넣은 거고요. P 스트링은 평문입니다. 평문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C 스트링은 암호문 저장할 수 있는 부분. E 스트링은 이걸 다시 복호한 문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 컴퓨터에 이제 P 스트링 해서 쭉 문자열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0번, 1번, 에서 49번까지 이렇게 문자열들이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 C 스트링도 같은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49번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복호화를 했을 때 사용할 E 스트링도 마찬가지겠죠. E 스트링도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0번, 1번, 2번, 49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배열에서 이제 옵션으로 암호할 건지, 복호할 건지 이런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직을 쭉 살펴보면 메뉴를 먼저 뿌려주고요. 여기에서 보면 문자를 이용해서 메뉴를 선택받습니다. 지난번에는 숫자를 이용해서 메뉴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문자를 이용해서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C를 입력을 하면 이쪽 암호와 관련된 부분이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백 불가 한 50자까지 입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공백 불가 한 50자를 만든 이유는 이 입력을 받는,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를 scanf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canf는 공백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공백 쓰지 않도록 일단 했고, 공백을 받으려면 뭐 다른 함수들 써야 되겠죠. 그건 다른 예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받을 때 %c가 아니라 %s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형식 지정단입니다. 문자 입력받기 위해서. 그리고 별도의 그 주소를 앰퍼센드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이 앰퍼센드 기호를 생략을 합니다. 자, 생략하는 이유는 뭐 포인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규칙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canf 다시 D를 이용해서 숫자로 키값을 받았습니다. 키값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포함문이 있죠. 자, 먼저 포함을 이용해서 i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문자 배열의 인덱스 넘버가 0번부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문자 배열뿐만 아니라 모든 배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의 인덱스 넘버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을 다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루려면 인덱스 넘버, 여기 있는 i 초기 값이 0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배우지 않은 스트링 랭스가 있습니다. 스트링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50칸의 글자를 할당 받았으나 여기에서 지금처럼 헬로우까지 5글자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랭스는 글자를 셉니다. HELLO를 다 세서 5개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랭스가 PSTR의 문자 개수를 세서 5라는 값을 만들어 줘요. 결국엔 여기에는 5라는 값이 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을 동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부터 4까지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LLO였다면 이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0, 1, 2, 3, 4까지 가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자 배열이 있는 내용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칸씩 올라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돌면서 포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P스트링 첫 번째 0이죠. P스트링 0, 즉 H입니다. H를 가져와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스트링 0번째에 집어넣죠. 여기는 암호화 문자열을 새로 만들었고, 그게 C스트링입니다. 자, 이게 인덱스 0번에다가 식값만큼 더한 문자를 집어넣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가 되고, 자, 끝났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인덱스 값이 1로 바뀌겠죠. 인덱스 값 i가 처음에 0이었다가 한번 진행하고 나서 1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라는 문자를 가져다가 3만큼 더해서 다시 H로 만들었죠. H로 만든 문자를 C스트링 1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끝났습니다. 다시 인덱스 넘버를 2로 올립니다. 2로 올리고 봤는데 아직까지 5까지 안 갔죠. 여전히 다시 이 문자 L이라는 문자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다시 암호화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3만큼 더해서 5라는 문자로 바꿔서 똑같은 C스트링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돌아서 결국에는 네 번째 문자일인 5까지 가서 키값만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C에 넣어주고 I 값은 이제 5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인덱스까지, 4라는 인덱스까지 다 처리를 했고 I 값이 5까지 증가를 했겠죠. 증가를 해서 다시 비교를 해 봤더니 5를 넘어섰죠. 5가 됐죠. 5가 됐으니까 결국에는 5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음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프린트문으로 나아갑니다. 홈은 밖으로. 그래서 암호화 결과라고 해서 스트링을 출력합니다. 여기도 %s로 출력을 합니다. C 스트링을 출력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문자열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서 지금처럼 K, H, O, O, R 이라는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암호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만약에 복호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2를 선택했을 때 복호화가 진행되는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키값을 받아들이고, 자, 키값을 알고 있냐? 3이라는 키값을 입력을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즉 0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똑같이 여기도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자, 0번 이번에는 C스트링 0번이죠. C스트링 0번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복호화를 진행합니다. 빼기 3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E스트링에 집어넣습니다. E스트링에 집어넣어서 다시 원래대로 빼기 3이니까 H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덱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 5가 있었겠죠. 5보다 작은 동안인지 비교한 다음에 다시 또 H를 가져다가 빼기 3을 내서 원래대로 2로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반복을 같은 방식으로 해서 H, E, L, L, O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는 이 스트링, 이 문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자열을 입력받은 거를 그 문자열의 인덱스 넘버 기준으로 하나씩 읽어내서 처리한 다음에 암호화하고 또 인덱스 증가해서 두 번째 문자를 암호화 처리해서 다시 암호화 문자열 배열에 집어넣고 다시 또 인덱스 증가해서 세 번째 문자를 암호화 처리해서 세 번째 암호화 배열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자 배열을 하나씩 인덱스 증가시켜 가면서 암호화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가 지금 버전 2.0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문자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빠르게 처리해서 다른 문자열에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시저 암호를 구현을 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약간 안 봤던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get 캐릭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 아까 null 라는 문자열들이 마지막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런 값들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입력을 받는 입력 함수를 썼을 때 마지막에 남아드는 문자들이 이렇게 다른 입력 함수에 입력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버퍼라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앞에 입력한 거의 데이터들이 버퍼에 남아서 뒤에 또 다른 입력에서의 처음으로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서 입력 버퍼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getCharacter 같은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열을 처리하거나 또는 입력을 처리할 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getCharacter를 이용해서 이런 입력 버퍼를 삭제하는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자열을 만드는 것, 문자열을 이용해서 암호화 구현하는 걸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폼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암호화 복호하는 문자 배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트리한 문자 50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 0번, 1번, 2번 해서 49번까지 이렇게 칸이 잡힙니다. 여기에 H, E, L, L, O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널문자.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널이라고 쓰지만 결국 한 칸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고, 키값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복문 이용해서 인덱스 i가 처음에 0부터 돌았죠. 자, 0을 돌아서 자, 여기 있는 글자 h를 꺼내옵니다. h를 꺼내와서 키값만큼 더했습니다. 암호화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c스트링에 집어넣었습니다. c스트링에도 똑같이 같은 인덱스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써두죠. 0, 1, 49. 자, 여기에서 0번에서 h를 꺼내다가 3만큼 더해서 k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증가해서 하나 갔죠. 그리고 다시 2를 꺼내서 다시 3만큼 증가시킨 다음에 h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아까 스트링 랭스라는 걸 이용해서 가져온다고 했죠. i가 5보다 작은 동안입니다. 결국에는 0부터 4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0, 1, 2, 3, 4, 5. 즉 0, 1, 2, 3, 4, 5, HLLO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호화를 할 때는 e스트링이라는 거에다가 새로 만든다 그랬죠. e스트링 50에다가 마찬가지입니다. 0번째 또다시 i는 0부터 돌았죠. i는 0부터 돌아서 0번째 인덱스에서 k를 가져다가 키값만큼 빼고 다시 그 내용을 e스트링 인덱스 0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또 인덱스 넘버 1로 또 증가시키고 다시 h에서 빼기 3만큼 해서 2를 만든 다음에 e스트링 첫 번째 1, 2죠. 1. 인덱스 넘버 1 결국은 이제 순서상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배열의 위치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을 이용해서 그리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시저 암호화를 구현하는 방법을 처리해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저 암호 구현을 문자열 그리고 포문 이용해서 처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버전은 문제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공백을 쓰지 말라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공백을 쓰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암호화를 다시 해라. 그리고 해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보면 여기에 키값이 뭔가가 입력되지 않았는데 입력한 것처럼 돼버렸고 그 결과로 바로 암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죠. 결국에는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scanf라는 함수는 이런 공백을 처리할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입력을 받을 때 이 함수가 아닌 scanf가 아닌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 다른 문자열 함수를 이용하거나 다른 입력 함수 중에 공백 있는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로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공백 처리하는 fget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면 자,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fget이라는 원래 이제 파일을 입출력하는 함수죠. fget. 그런데 이쪽에 스탠다드 이용해서 지금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 소스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 입력이니까 표준 입력은 결국은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고 그걸 바꾼 걸 여기에 이 포인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50개까지 받겠다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공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나중에 보면 이런 공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칸수들 같은 걸 조정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소스를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해보다가 왜 한 문자가 잘못 나오지, 또 한 글자가 더 나오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자에 대한 특징을 알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백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특정한 함수들, 공백을 인정하지 못하는 함수와 공백을 이제 입력을 허용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암호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공백이 있으면 이 공백은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로 결국에는 우리 스페이스바를 누르지만 이것도 문자 중에 하나인 공백 문자입니다. 그래서 공백은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는 조건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문에 하나가 더 늘었어요. 자,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if 부분에 p스트링에 있는 게 32냐, 그러면 32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32라는 아스키 코드 값이 이게 공백입니다. 스페이스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입력된 문자 중에서 쭉 가다가 공백이라는 문자를 만나면 암호화하거나 복구할 때도 그냥 그대로 공백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건 공백 처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백 처리를 받는 함수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공백을 실제 공백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널문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길이, 출력할 때 선정하는 길이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값들을 조금씩 넣어 두었습니다. 이런 조정값들은 입출력 결과를 보면서 본인들이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문자열이냐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이나 이런 걸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문에 대해서 C자모를 문자 배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